님은 어떠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시대로 가는 5개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문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 사랑의 온기로 또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는다. 사랑을 위한 세상이 온다. 가슴 두근거려 나 비로소 또 꿈을 품는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 사랑의 온기로 또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는다. 사랑을 위한 세상이 온다. 사랑이 먼저인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요. 먼 날 우리 오늘을 뜨겁게 기억해요. 영원히 서로의 손을 잡아 사랑의 온기로 또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는다. 사랑을 위한 세상이 온다. 가슴 두근거려 나 비로소 또 꿈을 품는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웃는다. 님 모신 이유는 즉흥적이긴 한데요. 저의 오랜 문제의식에 김 변님이 화답을 해주셨는데 약간 즉흥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콜라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죠. 네. 이런 겁니다. 김변서당과 정치신세계의 아유, 콜라보라고 할 수 멋있네요. 있겠습니다. X인가요? 뭔가요? 곱하기 네, 콜라보에 쓰이는 기호죠. 예.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이재명 변호인단 그리고 당내 이재명계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 굉장히 길어서 읽기 어려운데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단합 대책위원 히압 베이베. 긴 수한무네요. 예, 그렇죠.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단합 대책위원 히압 베이베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아, 길면 못해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혐의에 대한 심층적이고 그러니까 깊게 아는 것도 없고 예. 종합적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그래요 지금. 전 국민이 그렇지만 국민이 민주당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예.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그날 느낌대로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그걸 급하게 소화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다고 언론이나 뭐 국힘당 애들은 잘 아느냐? 그것도 아니야. 얘들도 잘 알고 공략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날 터지는 이슈 자극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냥 딴 얘기하고 있죠 서로. 그렇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그 저희-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냥 한 번씩 날려주는 거 말고는 아무 종합적인 그런 분석이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공격도 개판이고 수비도 개판이야. 그냥 아수라판이죠. 관중석에 있는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하나의 등대가 되어 보고자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민주당을 위한 방송인가요? 그러면 모두가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딱히 뭐 민주당만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만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나 윤석열만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리를 해야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 진행 지금 현 주소 매일매일 데일리 이슈 그리고 재판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미칠 영향 심지어 형량까지 예측하는 예. 제대로 된 종합 상황실을 그렇죠. 만들자. 예. 이거 언론사에도 없더라고요. 예. 종합 상황실을 만들자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황실에 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상황실에서 그러셨구나. 근무했죠. 어이구. 이게 뭐 우리 사단에 돌아가는 일들은 다 내 손바닥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는 2시간 동안. 예. 이 주제로 단합이 잘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시보드 같은 거 만들고 상황판 같은 거 만들고 막. 아 그런 거 주특기였는데. 그래요? 예. 또 데이터 요즘 개념으로 하면 데이터 시각화 차트도 막 쓰고 하셨잖아요. 옛날에 손으로 제가 차트를 다 만들었어요. 지금 컴퓨터로 하는 그 PPT 있잖아요. 그거 네네. 손으로 했는데 뭐 제 자랑 같지만 컴퓨터보다 더 잘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합 상황실을 만들자. 이걸 민간에서 만들어도 되냐?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빵파고 프로젝트입니다. 네. 알파고 플러스 빵. 이게 우리 당 대표님이 빵에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 빵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빵파고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수사 상황 팔로우하고요. 중요하죠. 실시간 형량 예측 시스템을 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아니에요. 우리는 인공이 아니죠. 예,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확히 엑셀에 넣고요. 예. 이슈가 하나 생길 때마다 점수 넣고 빼고 완전 숫자업으로 해가지고 집단지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소수지성이죠. 근데 원래 그 컴퓨터보다 네, 그 장인의 손길 맞습니다. 정확할 수가 있어요. 경험이 있고 관록이 있는 예. 소수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낫겠죠. 예, 그게 정확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실시간 형량 예측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예. 우리 조직 예. 우리 뭐 따로 이렇게 사무실을 내지는 않았지만 예. 형량 앤 리서치라는 예. 이름으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게 필요하니까 네. 누가 나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이거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당에서 민주당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언론도 또 막힐 때 얘들의 저기 실시간 예측 시스템 어떻게 되고 있지? 저는 궁금한 게 이건 민주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해야 왜냐하면 되는데. 민주당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건데 아무도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그때 주먹구식으로 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맞습니다. 아니 압수수색 또는 영장 청구될 때 거기에 그냥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충수해서 영장이 발부되게 자꾸 만들고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저희가 조언을 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대표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비고비마다 좀 참조하셔서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변님, 네. 우리 상황실에서 근무하는데 예. 탈영병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탈영병이 생기면 사단장님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탈영 보고가 들어온 거를 탈영 아님 그냥 잘 보고하고 중간에서 많이 네. 가공되죠. 저기 얼른 쉬게 잡아서 함 예. 이렇게 되면 상황실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인데 무죄 추정만 하도록 생각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정신승리. 현황판을 만들고 이거 실제 위험한데 위험을 감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일단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으로 지금 우리의 이재명 예상형량은 얼마냐? 일단 빵년이에요. 빵년. 우리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냥 냉정하게 저희는 그냥 욕을 먹더라도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법 논리대로 네. 무죄 추정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A팀하고 B팀하고 싸면 누가 이기겠다 생각은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점수를 넣어야 예. 그 점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검찰이 점수를 넣었냐?
넣을 것 같이 보이는 지점들도 있지만 아직 안 넣었다는 거죠. 안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기대감으로 채워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네. 싹 드러내고 완전 일단 제거하고. 법리적으로 네. 냉정하게 보자 이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물증 기반 그리고 예. 물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증. 제가 물증감이 되나 안 되나 예. 이걸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뭐 범죄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몇 년이 나오겠지. 이거 진짜 안 되죠. 많이 대부분 이제 내가 기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돼 있는데 그냥 네네. 저 다 걷어내고 냉정하게 이건 아닙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분석해보고 또 그게 있어요. 판례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에도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판결들 많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크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김변님한테 그런 흐름들을 많이 배우는데 네. 정말 더 잘 보이더라고요. 예. 그 유능한 변호사는 뭐냐면 옛날 판례를 갖고 사건을 적용한 게 아닙니다. 네. 거기에 있는 조금의 틈을 갖고 판례를 바꾸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거든요. 맞아. 그런 창조적 시각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변호사인데 뭐 너 판례도 몰라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그건 유능한 변호사예요. 예. 네.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빵퍼고 프로젝트 제가 예. 이 알고리즘을 다 아직 못 짰어요. 예. 빵고리즘입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수식을 한번 방정식, 형량 방정식이란 거를 김변님하고 좀 상해서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아직 어설픕니다. 그래서 Y 형량의 총량을 Y 값으로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Y가 1이면은 1년, 예. 0.9면은 예, 뭐 이 10개월. 함수의 이제 결과값을 y로 둔 Y로 겁니다. 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예. 형량값 Y를 놓고요.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C1 대문자 C1은 케이스 1입니다. 예. 이 안에는 소문자 C1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대충 만든 거니까 뭐 지적을 할 거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GP 공소 파워 예. 공소를 검찰이 얼만큼 잘 유지하느냐 최대 형량에서 GP를 계산하고 여기서 PBP라는 값을 뺍니다. 이건 뭐냐면은 피의자의 저기 방어 파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나름 열심히 이제 대응을 네. 하면 저게 이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김배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플러스 2분의 1이 이게 있습니다. 이제 C1, C2가 뭐냐면 이제 대문자 C1이 뭐냐면 하나의 묶음입니다. 그냥 그쵸. 하나의 검찰이 해서 하나의 재판을 하는 게 이제 대문자고요. 그런데 여러 개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네. 여러 개의 죄로 한 번에 재판받을 땐 대문자 C1인데 그 안에 이제 하나의 개별 범죄가 소문자 네. C1, C2, C3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 경합범. 예. 경합범은 형법에 의해서 이제 그 형량을 정할 때 그 중에 제일 큰 거에 2분의 1 가중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천천히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경합범 가중은 제일 큰 거에 2분의 1 가중한다.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네. 보시면 돼. 뭐 지금 그리고 저거, 예. 플러스 마이너스 반성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반성값이 있는데 반성은 반성값. 이제 그 장량 감경 그러니까 재판상 감경이라는 그 요소인데 감경은 판사가 임의적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성을 할 때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감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감형을 근데 해줄 수 있고 반성하면 반성을 안 하면 재범 우려가 되는 겁니다. 반성을 안 한다면 뭐냐면 나는 또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중이 될 수도 있는 일명 거예요. 개전의 정의 없다. 값. 그렇게 표현이 되죠. 예. 예. 그 모르시는 분들 개전의 정이라는 부분을 오해해서 개전의 정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불리한 게 되는데. 그쵸.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감경 부분입니다. 저 부분. 34조 2항값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게 좀 어려운데요. 예. 이게 이제 형법에 보면은 가중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조문 개별 조문에 가중하는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신 게 뭐냐면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졌을 때 그 다른 나라처럼 이제 단순 더하는 게 아니라 최고 높은 거 2분의 1입니다. 네. 그거 말고 또 가중 사유가 뭐냐면 형법 34조 2항에 뭐가 있냐면 이게 특수교사입니다. 특수교사. 특수교사. 아하. 특수교사는 뭐냐면 예를 조폭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조폭 수개가 직접 나가서 싸웁니까? 안 싸우죠. 밑에 애들 보내서 싸우죠. 애들 시키죠. 그러면 처벌을 할 때 직접 싸운 애들이 이제 주범이 되고 예. 시킨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 주범이잖아요. 아, 하도 그놈들이 내가 직접 안 해서 하고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니까 그 잡으려고. 뒤에 있는 수개를 가중 처벌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34조 2항 요게 34조 2항이구나. 예, 저게
개별 이제 각 칙의 가중 다음에 바로 34조 2항에 그 가중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경합본 가중보다 저게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우리 당 대표, 우리 당소자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재명이 뭐 직접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너무 내세우다가는 네. 나중에 진짜 스모킹건이 네. 나왔을 때 뒤집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셀로가 뒤집어지죠. 차라리 방조로 가면 모르겠는데 예. 아니 한 게 없어 이러다가 특수교사 되면 시켰네.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사람보다 가중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네네. 저 부분이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정값과 긴변 보정값도 네. 있는데요. 네. 이거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형 기준표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오늘 스킵을 하지요. 예, 양형 기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양형 기준을 만드는데 그 이제 선고형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마지막에 요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네네. 이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 저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 계속 사건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재판이. 네. 근데 판결이 끝난 게 있어. 1심이 끝난 게 네. 있어. 그럼 앞 사건이 뒷 사건의 경감 네.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뭐 범죄 수가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묶음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네. 검찰청에서 해서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네. 그러면 그 중에 먼저 판결이 되는 게 있고 나중에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깎아줘. 디스카운트 해주죠. 아니 사실은 이거를 전부 합쳐서 네.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우연히 이제 다른 데서 그 수사하고 재판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나눠졌을 때 어떻게 형을 정하냐 이럴 때는 처음에 판결이 난 거 다음에 판결할 때는 앞에 난 판결을 참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재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따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받았을 때를 전제해서 선고형을 정하는 겁니다. 주로 감량 요인인가요? 아니면 감경이 더 될 더한- 수밖에 없는 게 네. 아까 저 그 시계 그 복잡한 요 수식에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네네. 같이 받을 때는 최고 높은 것에 이제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따로 하면은 여기에 묻어서 가면은 그게 흡수될 뻔했는데 못한 부분이 아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따로 할 때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거 같이 받았을 때는 요만큼 됐을 거라는 걸 하다 보면 네네. 사실상 조금 감형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복잡합니다 이게. 예. 하지만 취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기타 보정값에 대해서 좀 넣어봤는데요. LM 값이라는 걸 넣어봤어요. 근데 이게 타당하지 않으면 김배님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예. 그 타고난 이재명의 럭키 값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ML 값. 한 네. 그 변호사 한 15년 차 지금 됐는데 예. 사건을 하다 보면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네. 특히 좀 잘 풀리는 게 있고 특히 꼬이는 게 있어요. 그쵸. 예. 그 운이 좀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 예. 그다음에 변호사가 뭘 특별히 안 했는데 1심 패소가 2심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타고나는 운이라는 게 운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여태까지 오면서 운이 대단히 좋았다. 대한민국 건국일로 최고로 운이 좋은 사람이기 최고입니다, 때문에 최고. 이걸 고지고대로 형량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약간 0.2를 곱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형량을 우리가 좀 디스카운트하는 게 보수적인 판단이겠죠. 좀 봐줘야 돼. 이미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감형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셀프 감형. 그냥 이 사람은 등장하는 순간 절반 까고 들어가는. 태어날 때부터 운을 타고났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부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부분이 있어서 0.2 정도를 곱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예. 그다음에 PM 값이라는 것도 만들어봤는데 판사 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0.1 정도를 곱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안 한다고 보는데 네네. 과거에 어떤 그 요인이 들어 있는 게 지금 반영될 수는 있어요. 예전에. 맞다.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10%인데 그냥 저는 8% 정도. 네. 8%로 고쳐주세요. 저 한 0. 알겠습니다. 후에 고치도록 하고 예, 예. 김만배가 사실 여기저기 많이 뿌려놨잖아요. 그게 이제 잠깐만 김만배가 날 쳐다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걸 모르지만 네. 그 위험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SG 값이란 것도 넣어봤는데 이건 말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모킹건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할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을 좀 빼주는 그런 이제 특별 보정 값이 되겠고요. 예. 반성값은 아까 설명드렸고 이런 식으로 반성값은 예. 형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있는 예, 겁니다. 예. 어거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만 갖고 따지지 말고 이런 트렌드도 따지고 특수성도 고려해가면서 맞춰야지 예, 예.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약간 사법계의 네이트 실버 같은 스타일의 그 이제 법정형이 있고 네. 그걸 갖고 이제 가중 감경해 갖고 처단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네. 처단형에서 판사가 선고형을 추출해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이제 처단형을 이제 만드는 건데 거기에 이런 많은 변수들이 반영돼서 처단형의 범위가 좁을수록 선고형을 맞출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네. 강토니님 의견이 판세 보정값 뭐 이런 것도 넣으라고 하는데 이건 판사가 일단 확정되고 뭐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병합해서 반영할 겁니다. 할지 네.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할게요. 그거는 기타 보정값으로 네네. 했습니다. 조사받고 가냐 이년아님께서 무속인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냐, 그러니까 무속 파워, 무속 포인트 이런 거. 아니 그거는 재판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있는 거를 그냥 예측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할 수는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반영하기 좀 어렵다고 예, 합니다. 예, 예, 무속값은 넣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건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내가 지금 언론에 찾아봐서 이게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걸 예. 찾아보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나마 좀 잘한 예, 것 같은데 예. 카테고리를 사건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게 혐의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그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배임 장르에 대장동, 위례, 백현, 분당 호텔 등등 새로 네. 들어온 데쭉 넣으면 되겠고요. 네. 이 배임이 이제 C1 대문자가 되겠고 네. 나머지는 C1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부패방지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가 있는데 성남 FC 지금 사실 우리가 0으로 놓긴 좀 거시기한 게 예. 김변님이나 저나 성남 FC는 확실하게 유죄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죄가 안 되면 다른 좀 문제가 있어요. 다 무죄시 다, 사실은. 예, 다 예. 과거를 우리가 부정해야 돼. 그래서 그냥 한 2년 정도 너무 제로 베이스로 출발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2년 정도 한 때려놓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북 송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북한에다가 뇌물을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턴해서 줬다. 이것도 제3자 뇌물 법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거 뇌물 안에 카테고리로 이거 분류하기 나름인데 네네. 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정치자금법 이거 김용 정지산만 털고 어쩌지 잘 모르는 것이고 네. 확률은 좀 낮다고 보고 예. 주가 조작의 종범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종범, 방조, 그러니까 좀 도운 정도가 어떻게 네. 이제 평가될까 하는 이제 부분. 그리고 대북 송금도 있겠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예단을 갖지 말고 어쨌든 검찰은 한 골도 안 났다고 가정해서 일단 형량 예측 시스템 빵파고 형량 예측 시스템 지금 Y값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제로라고 봐야 되죠. 제로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요. 예. 예,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만든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갑자기 우리 두 사람이 진지해져 가지고 말이죠. 예. 어쨌든 간에 기왕 하기로 한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가능하면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뭐 우리한테 데이터를 요청한다거나 성실히 협조해 나갈 것이고요. 그걸 많이 저희를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당에서도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히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각자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저희도 저희대로 이제 뭐 희망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럴수록 조금 냉정하게 다시 들여다보는 네. 이제 균형추를 맞추는 기능도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사실상 지금은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우리가 뭐 확실히 뭘 드러나서 그걸 판단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 제로인데 하루하루가 다를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를 수 있고 모레는 다를 수 있고 그때 반영해서 요 추이를 좀 봐가면서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3의 멤버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저기 우리 형량앤 리서치 소장님 네. 계시고 저는 이제 연구원인데 수학을 잘하시고 방정식을 잘 만드시고 네. 이걸 엑셀로 표현하실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주실 수 그렇죠. 있는 분.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분 정도 약간 조력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예, 이런 방송에도 말씀드립니다. 한번 나와주시고 좀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은 있는데 이거 수식을 만들면 무지하게 어렵단 말이죠. 칠판을 가득 채워야겠죠. 계산하는 게. 예. 예, 그래서 딱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거 스모킹 건인데 하고 딱 넣으면 따르르 예. 그래서 형량에 미치는 영향까지 쫙. 예상 형량이 바로바로 이렇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해서 어떤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않고. 저희 네. 소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 다 궁금하잖아. 근데 왜 안 만들어? 내 말이 그거죠. 지금은 이제 너무 흩어져서 네. 각자 그냥 따로따로 그냥 분산돼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모아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네. 그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엑셀만 잘하시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일단 방정식을 잘 만들어서 엑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두 가지를 잘하시는 분, 아니면 한 가지만 잘하시는 분 두 분이 도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통계를 잘하시는 분이면 더 좋을 통계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차피 이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이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학이 들어갑니다. 네. 예, 저도 이제 통계를 배웠지만 기초 수준에 머물거든요.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MySQL 영어 짤 줄 아는 분. 나중에 거기까지 전문가가- 갈지도 몰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예. 지금 데이터 일단, 시각화에 재능이 있는 분도. 일단 취지는 아시겠죠. 예, 예, 여러분. 내가 저게 도움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가 뭐 이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오늘의 무슨 지수 이렇게 형량 지수 이런 거 발표해 나가도록 할게요. 저기 역사학은 필요 없을까요? 조사. 역사학이요? 예. 그 역사학은 판례에 녹아 있으니까 별도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필요할 또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가피우스였고요. 김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원보험 설계 아페릴의 전 제품 정신숍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어떻게 대차정부 산인데. 유니크 성형외과의 소비자 평가 1등급 인증은 개성에서 안심해서 빠른 회복에서의 만족감을 뜻합니다. 유니크 성형외과. 네. 우리 빵파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장도 나오고 했으니까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 그럼 우리 첫 번째 형량 예측을 해볼 건데, 빵고리즘에 대해서 이거 표 넣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더 막 헷갈려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오히려 표 없이 깔끔하게 비난면에서 김변님이 빵고리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고리즘. 지금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걸 이제 한 묶음으로 보고요. 네. 예, 이 한 묶음으로 된 거는 앞으로 재판도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판결 선고도 하나로 될 겁니다. 요 묶음에 대해서 개별 범죄의 형을 산정해서 우리 합치되 가중 감경 그다음에 각종 그 편차를 보정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에 기대할 수 있는 값을 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일 만약에 판결을 한다 이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그 법 조문에 맞게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증거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추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냉정하게 그 설명을 일단 드릴 테니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 정도 기대감을 갖자라는 취지니까 양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뭐 거창한 지금 뭐 DB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일단 엑셀에 올려봤습니다. 예, 아직은 간단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예, 가볍게 한번 보시죠. 여기 일단은 오늘 혐의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박피님이? 네, 일단 크게 C1, C2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C1은 대장동 / 위례입니다. 대장동 및 위례고요. 그 C2는 성남 FC입니다. C1인 대장동 위례는 총 4가지 혐의가 있어요.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배임, 뇌물 이렇게 4가지입니다. 부패방지법도 이해충돌방지법도 다 진부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 사업자들을 외부의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본인의 조직에 손해를 입힌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이 생긴 연도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임은 초과이익 환수 장치 안 마련해놔가지고 떼돈 벌게 만든 거 화천대유 애들이. 그리고 뇌물은 이 지분 약정설인데 이걸 아직 기소를 안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수도 아니면은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아직 안 넣은 이유는 애매한 부분은 구속영장에 넣었다가 다 틀려지가 있네. 방어권 보장이라는 그 취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FC는 그냥 글자대로 제3자 뇌물도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네이버의 계약의 경우 사자 계약으로 했잖아요. 이 사자 계약이 범죄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이런 정상이 있어서 범죄 수익 은폐 규지법으로 넣었습니다. 범죄 수익을 보면 여기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211억 7,886. 액수가 일단은 많고. 단군이래 급이네요, 진짜. 요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시효 문제. 예, 다 해주십시오. 예. 이게 보면 범죄 시점이 2013년 1월, 2014년 8월. 이게 뭐냐면 비밀 공유를 했다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 법의 그 구성 요건을 보면 공유하는 순간 기수가 돼요. 그럼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저 공소시효가 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저 범죄 일어난 날로부터 보면 7년이 넘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검찰의 논리는 뭡니까? 공소시효가 사실 법리만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거의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온 이유가 뭡니까? 이익을 실제로 얻은 시점을 예. 기수 시기로 보고 그때부터 산정을 해야 된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 아닌가요? 검찰은 검찰의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저 공소시효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그냥 제 의견이 틀리기를 바라고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예, 제 의견이 틀렸기를 바라고. 예. 이제 핵심 쟁점은 여기 이제 공소시효고 여기 나머지는 아까 설명한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왔고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법정형을 쓰지는 못했는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각칙가중이라 되어 있는데 예. 뇌물이 5억부터 이제 이건 배임이죠. 배임은 5억부터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5억부터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이 아니라 이제 특별법으로 해서 형이 올라가는데 그 처벌의 법정형이 50억 이상이면 더 올라갑니다. 네. 저게 또 더 단계가 있어요. 예, 5년 이상 유기징역 예. 또는 무기징역. 예, 굉장히 세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이건 형법상이 아니라 특경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그럼 최소 5년. 네.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유기징역은 이제 30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엄청 하여튼 많아요. 이건 뭐 기소는 안 되는데 일단 뇌물이 1억 이상이면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 이 뇌물은 428억 그 천화동인 1호 약정 지분인데 실제로 뇌물이 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네. 일단은 뭐 약정한 이상 그냥 뇌물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 뭐 기소는 안 됐지만 일단 혐의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3자 뇌물. 성남FC 제3자 뇌물. 이것도 이제 1억 이상이니까 형법이 아니라 네.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 가중 처벌이 되는데 요 특가법 1억 이상 특가법이면 10년 이상 10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끔찍합니다, 진짜. 예, 하한이 이제 10년인 거죠. 이게 막 10년 있다고 오고 그러면 막 유행도 다 바뀌고 저기 입었던 양복도 다 버려야 되고 내 살도 버려야 되고. 하한이 10년이고 예. 유기로 했을 땐 상한이 30년인데 가중됐을 때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50년 살고 나오면은요 언어도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50년이면 그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맞춤법 많이 바뀌고. 억양이라든지 우리 50년 전에 서울말 들어보면 지금은 다르고 아이폰 35 정도 나오면 이건 못 쓰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특수교사 가중. 네. 특수교사 지금은 이제 공동전범으로 보고 있는데 예. 특수교사가 되면 2분의 1 가중이 또 되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은 일단은 배제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본인이 주범이라는 것 자체도 아직 입증 못하고 있는 네. 단계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료가 너무 없어서 빼겠습니다. 감경사유 현재는 없어 보이고요. 네. 뭐 자수를 했다거나 그건 아니죠. 예, 방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시기 다 지났죠. 예. 아니 재판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힌트를 좀 많이 주세요. 예. 이재명도 살아야죠. 저를 선임하시면 자, 경합범 가중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 세트로 재판을 받을 때 네.
각각의 범죄형을 더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얘들의 가장 이제 큰 거에 2분의 1 가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 게 얘거든요. 네. 10년 이상. 10년 이상. 예,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흡수되는데 이걸 지금 넣을까 뺄까 하다가 일단은 기소를 전제로 일단 넣어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위에 있는 건 여기 흡수돼요. 네. 흡수시키면 경합범 가중이 돼서 다 합쳐서 여기 약간 이게 오타네요. 네. 예, 여기 들어갈 걸 여기다 했네. 뭐라고 써볼까요? 여기는 15년 저기 이상. 반전시켜 주세요. 15년 이상 15년 45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 15년에서 45년으로 쓸게요. 예. 요거는 이제 기소가 돼서 유죄가 된다는 전제로 그렇고 만약 이걸 기준으로 하면 7년 6개월 이상 아까 네. 예, 그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그냥 빼줬어요. 넣더라도 흡수됩니다. 아, 어차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얘가 기소된다면 이렇습니다. 네. 자, 밑에 성남 FC 세트는 1억 이상 특가법이니까 역시 10년 이상 네. 45년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년이 되겠네요. 10년에서 30년. 왜냐하면 요 밑에 있는 범죄 한수법은 이제 그 범죄 추징에 대한 거고 네, 형하고는 징역하고 예, 관계가 없는 거죠. 징역을 이제 더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이제 병과 될 겁니다. 병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위에 그 대장동 위례와 네. 성남 FC를 붙이나요? 자, 이 두 개가 지금은 관할이 다르잖아요. 네. 영장만 지금 서울에 와 있고 하나는 성남지청 사건입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병합이 되면 하나의 재판에서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를 합칠 때 또 저기 예, 또 이제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합범 강화범 가지고 싫다. 가중할 때는 지금 이미 여기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얘가 될 겁니다. 제가. 아하. 예, 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 범위에서 선고형을 이제 네. 정하는 겁니다. 그 홈프로에서는 자꾸 45년 하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아, 불가능하진 않죠. 45년 살고 나면 우리나라 열대기구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거 참. 근데 50년도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모든 가중을 한 건 아니거든요. 34조 네. 그냥 요 가중이 또 남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른 그 혐의하고 또 합쳐져서 재판을 받으면 그쪽 게 예. 50년 상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이것만 갖고 재판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결과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경합범 가중해서 아직 이제 정한 게 아니에요. 네. 법률상 강경 없죠. 자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기미가 안 보이죠. 예, 안 보이죠. 그러면 검사가 이제 얼마를 구형을 할 거냐 이 안에서 이제 하게 예, 되는데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네. 양형 기준표가 여기 적용이 됩니다. 네.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이 중에 어느 범위 안에서 구간이 있죠. 구간이 나옵니다. 구간이. 근데 이 사건에서 아마 구간은 15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까 이제 영장에 보면 네. 영장에서는 7년부터 11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7년에서 11년 한 거는 배임의 경우에만 배임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쳤을 때는 달라지죠. 아, 9년에서 12년 요거는 이제 성남 FC고 네. 근데 제가 양형 기준표를 따로 오늘 확인을 못 했는데 예. 요 정도면 한 7에서 15년 사이로 구형을 하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곽상도 하나만 갖고도 15년 때리던데 검찰이 세게 때리던데. 예. 여긴 얼마 때릴까요? 자, 이러면 이제 다른 거 공소 파업이 있고 인소명 변론 뭐 이걸 이제 다 합쳤을 때에 되겠습니다. 아, 구형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처단형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네. 잡은 거고 검사 구형은 여기에 제한을 안 받고 더 때릴 수도 있죠. 예, 막 때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형은 더 검사를 올라갈 수 너무 있어요. 약 올리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검사들을 많이 약 올려요. 저도 이제 공판을 들어가 봤거든요. 15인데 그러면 수사 검사가 공판 카드에 얘는 얼마를 때려달라고 적어서 보냅니다. 공판에. 그런데 공판에 있는 검사가
그 법정에서 태도를 보고 올려버려요, 그것도. 음. 올려서 막 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구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그 변수의 하나로서 네. 뭐 검사 심기 값 그래서 뭐 검사 신기값. GS 값 이런 것도 근데 그거는 넣을 수도 있겠네요. 구형에만 들어가니까, 예, 뭐 선고는 법원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예상 형량을 드디어 나옵니다. 예. 네. 요거는 따로따로 했을 텐데, 예. 이거 뭐 합쳐서 한 다음에 요 밑에는 그냥 지워주시고 네. 합치면은 어떻게 나온다? 합치면 좀 예. 아주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아주 예. 보수적으로 그냥 지금 단계에서 시작 자체를 네. 보수적으로 해서 7년으로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개 합쳐서요? 예, 합쳐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더 보수적으로 잡았었잖아요. 더 보수적으로 잡았죠. 처음에 한 2년 정도 사실 생각을 그거는 했었는데 요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이 계산 그러니까 법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잠정적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네. 그래도 너무 벗어나면 그러니까 네. 저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보정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김변님이 지금 잡은 게 이제 최대한 많은 변수를 넣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값이니까 뭐 맞고 안 맞고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계산하는 과정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진짜 알고 싶으면은 저기 어디 무당을 찾아가든지 하는 게 빠를 수가 있고요. 재미로 예. 그냥 즐겨주시고요. 계산하는 과정들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정보가 저희가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사건 예. 기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지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따로 엑셀을 만들어 가지고요. 다양한 사건들의 주요 혐의, 주요 기사, 뭐 범죄 금액부터 지금 다 넣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스터디용인데 그동안은 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었던 거를 표로 만들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채워 나가면서 더더욱 그 적중률을 높여나가도록 저기서 하겠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네네. 뭐 어느 부분이 증거가 좀 부족하다. 네. 그럼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확실한 게 또 나오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동안 이제 태도를 보고 또 보정을 하고 네, 흥미로운 거는 그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려고 이제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올 겁니다. 그날 진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한동훈의 설명을 브리핑을 듣고 네. 결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여기서 좀 스모킹건에 가까운 것들을 까게 되고 민주당원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그 배지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은 파괴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날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때 요 한 번 더 빵파고를 돌려서 네네.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 한번 한동훈의 보겠습니다. 말을 여기 반영해서 한 번 더 더 실망스러울지 아니면 네. 더 올라갈지 그때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것들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한 번 놓치면 나중에 점점 모르게 되는데. 예, 예. 쭉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예. 이 추이를 모르면 괜히 또 불만을 가지시게 네. 되거나 또 과도한 희망을 가지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빵파고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피우스 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빵파고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설명한 부분을 듣고 이제 법률가로서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 있다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네. 빵고리즘이죠, 빵고리즘. 예, 빵구르즘이 돌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큰 게 이제 대문자 C1, 대문자 네. C2 이래서 대문자 C1 이게 이제 묶음입니다. 네. 위례 대장동이 이제 C1, 한묶음 C1. 성남 FC C2. 그다음에 소문자 C, 부패방지법, 특경배임, 이해충돌, 그다음에 뇌물. 법정형 보시면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네. 배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네. 뇌물, 무기 10년 이상. 여기 이제 선택형은 뭐냐면 벌금이나 징역 중에 뭘 선택할 건가, 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중에 뭘 선택할 건가. 그 선택을 제가 그냥 임의로 판사라면 이랬을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부패방지법은 이제 징역형,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을 하고요. 특경배임은 무기 말고 그냥 무기를 선택해 버리면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져. 약간 리얼리티 떨어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유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5년 이상 유기징역. 그런 식으로 해서 성남 FC도 유기징역을 선택을 했고요. 형법 따라서 가중 감경하는 그 요소 중에 각칙 가중이 이제 50억 이상의 배임액 그러면 특경법이 적용되고 1억 이상의 뇌물액은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수효자 가중이나 법률상 강경 중에 제일 큰 게 자수나 방조인데 그게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반성도 감경이 좀 요인이 되죠. 그거는 이제 예. 나중에 그 보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법률상 예. 강경은 아니라서 일단 법률상 감정은 아니다. 예. 법률상 강경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기 비워놨고 경합법 가중 이거를 재판을 받았을 때 이제 합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를. 그러면 근데 부패방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소시효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도과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면소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판결할 때 면소 판결을 합니다. 소송을 면해 판단 주는- 자체를 하지 않죠. 아니 면소 판결을 해요. 면소 판결은 뭡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소송에서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라는 네네. 면소 판결문에 들어가고요. 예. 그러면 그걸 빼면 대문자 C와는 5년에서 30년까지가 됩니다. 이걸 다 합쳤을 때. 네네. 그다음에 성남 FC는 10년에서 30년이 음. 되겠습니다. 요거를 근데 대문자 C1과 C2가 지금은 관할이 서울중앙과 성남지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합쳐져서 영장 청구가 됐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재판도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판결물에 나옵니다. 합치면 사실 피의자한테 유리합니까? 검사한테 유리합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죠. 아무래도 합치면. 합치면서 줄어드니까. 근데 그 차이가 어차피 따로 해도 합친 거로 전제하고 네. 이제 형법 37조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일단 보시고 합쳤을 때 네. 그러면 형이 하나가 나오겠죠. 동시 재판했을 때 제가 이 경합본 가중을 한 겁니다. 위에 대문자 C1, 대문자 C2를 합치면 대문자 C2의 10년에서 30년에 2분의 1 가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15년에서 45년이 되겠죠. 네. 일단 여기서 15년에서 45년 약간 흥분됩니다. 예. 요게 여기서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표라든가 네. 다른 어떤 복합적인 요소로 보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 보정 가지고 다 설명하면 좀 머리 머리는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그냥 합쳐서 네. 11년에서 20년 사이 요게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C1이랑 C2랑 합친 거죠. 다 합쳐서 한 번에 재판을 하면 하나의 판결문 나오니까 그때 네. 나오는 거. 거기에 제가 한 1.3 정도의 보정값을 김변 넣었어요. 보정값 K 값인데 K 김변 보정값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궁색한 반론을 듣고 확신이 어느 정도 왔어요. 예. 그래서 가중치를 1.3을 곱해서 처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김변 보정값이 저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줄 알았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네. 플러스로 또 작용을 제가 하네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이게 예. 통상은 뭐 0.7, 0.8로 할 건데 오늘은 1.3을 네.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처단형은 그 처단의 범위는 14년 14.5년인데 저게 이제 오타네요. 자, 좀 심플한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김변 보정값 한 결과가 14.3년이라는 14.5년입니다. 그러니까 14년 6개월부터 26년 사이에서 이제 선고형을 고르면 됩니다. 선고형을 고르는 14.5년에서 26년 사이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김변의 선택은 15년과 15년. 저기 추징. 예. 역시 좀 애당심의 발로 애당값이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 여전히 보수적인데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이번에 보수적인데 제 혼자 판단이라기보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기초 사실을 바탕으로 네. 주변에 좀 물어보기도 하고 약간 김변 보정값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느낌값은만은 아니네요. 그냥 막 찍는 건 그럼 아니고요. 동료 변호사님들한테 좀 의견을 예. 모아봤습니까? 이 사건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어떤 다른 경험에서 네. 요 정도면 어떨까라는 거를 제가 취합해서 제가 다시 보정을 해서 만든 게 K값입니다. 그러면은 정찬민 사건 같은 경우는 예. 물증,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사건은 물증이 뭐 이렇게 똑부러진 게 많이 나왔나 궁금한데요. 거의 진술 증거잖아요. 그 본인은 또 부인하고 진술 증거에 그렇게- 의존했고 본인은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나왔어요. 예. 제3자 뇌물죄 하나로. 예. 그러면 15년도 상당히 박하게 제가 엄청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또 뭐냐면 예. 지금 이거는 C1, C2잖아요. C3, C4, C5가 예. 지금 있어서 자 C3 뭐가 있을까요? 지금 C3는 저 선거법. 선거법이죠. 예, 그거는 병과되니까 징역형에 이제 더해지지는 않을 거고. 물론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문자 C3를 3월 지금 3일 날 재판을 받나요, 이분이? 그럴 네.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걸 보고 더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제가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선거법은 사실은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그 선거 보존 비용을 그게 당이 크죠. 어우 크죠. 끔찍한 100만 원만 이제 물어줘야 벌금 되는 100만 그런 원 상황이고요. 넘으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죄가 나와버리면은 당직에서 그냥 내려가야 돼요. 당직이고 자동으로 내려가야 돼요. 국회의원- 80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직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80조하고 문제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C3에 해당하는 그게 크고 또 지금 C4에 해당하는 게 변호사비 대납인데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은 뚜렷한 그 물증이나 정황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C4가 남아 있고 C8 그거는 이제 쌍방울 쪽하고 이제 연계된 예. 거라서 C4를 쌍방울로 보고 C5로 해도 될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이제 연계된 거.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은 김영란법으로 그 부정청탁법으로 접근을 해서 수사를 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기법을 이제 사용한 거라서 예. 그거대로 장기판의 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예. 소위 김명란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소확죄에 해당하겠죠. 작지만 확실한 예. 죄, 예. 소확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쌍방울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예, 그게 그건 다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자체로, 약간 관문, 예, 관문에 관문으로 해당하는 만든 거죠. 문고리 관문으로. 혐의.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이 이제 네. 나름 이렇게 있으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빵파고인지 모르겠지만 총사 보이지 않는 망치, 뭐 그런 거.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게 되면 공동정범 정도로 예,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 너무 커. 그거는 되게 너무 커서 너무 커. 그거를 지금 좀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혹시 그게 이제 만약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를 네. 그냥 의미가 사실은 솔직히 게임 다 체인저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적죄까지는 좀 오바라고 하더라도 네. 국가보안법 정도는 거뜬하게. 그러면 이 빵파고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지금 하는 게 게다가 이게 또 국내법만 아니라 국제법도 얽혀 있고 이게 그게 좀 큽니다. 그건 무서워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근데 지금 뭐 저기 쌍방울 전 부회장이 지금 불기 시작하고 안보수 불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급물살 이게 약간 타고 있죠, 들여다보기도 약간 겁날 정도 예. 좀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뒤로 조금 이렇게 예. 해놓고 하나씩 이제 차분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정치 신세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은 그 감사의 의미로 특별히 라면도 아주 맛있게 잘 끓여드렸죠. 예, 맛있었습니다. 예, 라면 잘 드셨고 너구리였나요? 너구리였습니다. 네. 면이 좀 가늘던데 너구리치고는. 그래요. 제가 좀 비벼가지고 얇게 만들었어요. 아까 지금 정립된 거 제가 좀 쓰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10년 여기서 맘 편하게 예. 우리 결식노인 우리 결식노인 단가가 어디서 너무 싸. 발 곰지 마시고 배고프다 하면은 부끄러워 마시고 와서 당당하게 저는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일을 하러 갈 때 여기가 관문이에요, 이 위치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러서 이렇게 하면 항상 제가 배는 굶지 않고 항상 좀 넉넉하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저는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식재료는 잔뜩 쌓아놨는데 나를 위해서 이 복잡한 요리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못 하게 돼요, 자꾸. 근데 김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저기 그 썩어가는 식재료를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썩어가는 식재료라고 보기엔 요리가 너무 훌륭해서 썩기 일보 직전에 건져가지고. 그럼 이제 안 썩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럼 되는 거죠. 일보 직전이라도 안 썩은 거니까. 김 배우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즐기시기 바라고 그냥 같이 감정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윤가피 김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